오늘은 마지막 회 결말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해민서지하에 갇혀있는 사람은 양음이라고 생각해왔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인 웹툰에서조차도 해민서에 갇힌 광인을 양음처럼 묘사해 기정사실화됐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영랑이 말대로라면 장현이 무려 14년 동안 양음을 찾으러 안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어떤 분의 주장처럼 표언겸일까요? 대역을 써서 양음처럼 보이게 만들어 제작진이 낚시를 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뒤엎을 놀라운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에 다가갈수록 해민서에 갇힌 광인은 양음이 아닌 길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분석해보던 중 실제로 길채일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초에 나오는 궁인무리는 양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4월 26일 무인 한 번째 기사에 따르면 세자가 군관 무리 중에 혹 군관답지 못한 자가 있어 보도하는 도리를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드라마 연인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역사 기록에 없는 픽션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자를 미혹하여 그릇된 일을 담기게 하니 무리 중 하나가 하늘의 벌을 받아 점차 광증이 생겨 상께서 이르길 다시는 해를 볼 수 없게 하라. 그런데 그동안 우린 여기서 지칭한 군관을 오직 장현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군관의 뜻이 완전히 다르더군요. 그럼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온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궁인직을 내명부직 혹은 내직이라고도 불렀는데 후궁을 내관, 궁녀를 궁관이라고도 불렀다. 궁인은 궁궐 내의 모든 여인들을 의미했으나 보통은 왕과 왕세자의 후궁들을 지칭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초에 나온 궁관은 즉 궁녀를 뜻하는 것으로 남자가 아닌 여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길채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도 길채가 궁중 저주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궁녀들과 함께 이 일로 하옥되었고 장현이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다가 바닷가 전투 이후로 돌아오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아 점차 광증이 생겼다는 내용 역시 길채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채는 청나라에서 각화로 인해 장현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짜 미친 광인처럼 변하며 각화를 물어뜯어 버릴 태세였으니까요. 그리고 까마득한 웃전에서 그자를 잘 데리고 있으라고 각별히 당부를 했다는 내용은 아마도 궁중 저주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소용조 씨를 죽게 한 장렬왕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장렬왕후가 죽은 강빈과 가까운 사이였거나 진실을 알고자 했다면 강빈을 모시던 상궁을 통해 길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지난 18회에 나온 대사 내용입니다. 양은은 길채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현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자 우리는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냐며 발목을 잡습니다. 이에 장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양음아, 나는 널 위해 죽을 수도 있지만 이젠 난 길채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자신을 방해하면 누구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양음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내놓죠. 그럼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말이죠. 장현은 길채를 위해 살고 아우는 형님 가는 곳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말입니다. 즉 이 대사만 놓고 봐도 양음은 절대 14년 동안 장현과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현 역시 양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 7,000냥을 포기하고 밤새 달려올 정도로 각별했기 때문에 살아있다면 14년 동안 안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같은 18회에 나왔던 길채와 장현의 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은 길채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의주 큰형님과 약조한 일이라서 한 달쯤 걸릴 테지만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길채는 염려 말라며 심양에 계신 날들도 버텼는데 그깟 한 달 웃으면서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대사대로라면 길채는 장현의 약속을 믿고
14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길채가 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리고 달려 옷이 망가지고 해진 후에 장현을 만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민서 광인의 모습을 클로즈업 했을 때 이목구비가 길채와 매우 흡사합니다. 즉 멀리서 뒷모습을 잡은 모습은 양음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여자인 길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결말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대역을 썼고 특수 분장까지 했다면 길채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광인이 양음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해민서 지하 감옥방에 있는 커다란 보따리입니다. 이 보따리는 길채가 지난 20회에서 장현을 간호하기 위해 떠날 때 처음으로 쌌던 그 보따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참고로 보따리에는 길채 옷가지와 장현과 나눠 끼웠던 반지 세트가 들어있었죠. 즉 길채가 소중히 여기는 보따리였기에 길채가 갇혀있는 해민서 감옥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근에 터진 언론 보도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민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광인은 길채랍니다. 그럼 잠시 길채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적 운명과 실성한 채 감금 생활을 하는 안은진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새드 엔딩이 다 알려져 있는 상태다.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마치 결말을 알고 있던 기자가 자신도 모르게 누설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엠바고 실수인지 아니면 기자의 뇌피셜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확정 지어서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있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기자들은 MBC에서 보도자료를 항상 받았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증거들이 해민서 광인이 길채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 결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까지 드라마 연인 막바지 촬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해민서에 갇힌 광인이 길채라고 한다면 장현은 분명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장현이 14년 동안 못 돌아온 것은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거나 길채가 죽었다고 오인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즉 장현이 바닷가에서 칼을 들고 분꽃 피는 소리 타령을 했던 이유가 누군가 길채가 죽었다고 장현에게 잘못 알려준 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잘못 알려줄 사람은 양음보다는 각화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각화는 어떻게 해서든 장현을 소유하고 싶어하던 집착녀이자 욕구녀였으니까요. 끝으로 이 드라마의 끝이 제발 새드 엔딩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해민서 지하에서 양음이 기다리던 길채가 기다리고 있던 장현이 꼭 살아 돌아와서 구해주고 모두 능군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결말로 마무리 짓기를 응원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